네, 안녕하십니까. 하재승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시간이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함수를 호출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부기봇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의 API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다시 이제 그 앞에서 네이밍과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거에서 살펴봤던 그 상수,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그래밍의 입장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플레이그라운드죠. 자,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보면 자, 다시 찾은 이름 지정. 첫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그 변수의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다시 찾은 이름 지정 이 부분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지정 및 식별자에서 실생활과 프로그래밍에서 이름을 지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탐구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코드에서 상수를 선언해 가지고 이름을 정의하고 값을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city를 상수로 지정해서 let city 한 다음에 Paris라는 지명을 어사인먼트 했어요. 할당했죠. 자, 그래서 함수를 선언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 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령문의 어떤 리스트들을 이제 여기 추가를 하는 건데, 지금 print greet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사말을 출력해라라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func print greeting 한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보시면 let greeting equal hello라고 이제 우리가 어사인먼트 했죠. 자, 그러면 greeting이라는 그 상수에 hello가 이제 어사인먼트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print 구문에서 이제 그리팅을 요 위에 있는 그리팅 상수를 출력을 해라. 자,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일종의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그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이름을 지정해서 그 이름을 다시 뭐예요? 호출하는 거예요. 콜 해가지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value, 값, 그것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이제 그 연산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이름의 값을 할당하는 이런 상수라는 것을 이제 썼었습니다. 상수. 그래서 이 상수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constant라고 얘기를 해요. constant. 그래서 우리가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보통 얘기를 하죠.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록수라는 노래를 아마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상록수가 뭐냐면은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 나무라는 뜻이잖아요. 푸르름이 상록, 항상 파랗다. 여기서 상수는 그 수가 정해지면은 네버엔딩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게 이제 유지되는 게 이제 상수인데요. 자, 그런데 이 스위프트에서 이 상수 말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네임의 값을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거는 한번 정해지면 이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상수였는데, 지금 살펴볼 거는 이 변수라는 겁니다. variable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 변수를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자, 변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값을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변하는 값들을 그럼 이 변수라는 것에 넣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변수와 상수의 그럼 차이점은 뭐냐?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나 상수 대신 어떨 때 변수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알아보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절은 상수와 변수인데요. 자, 상수와 변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프로그래밍에서 항상 같은 값을 참조하는 이름과 시간의 지점에 따라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변하는 거. 이거 보면 상수와 변수. 그래서 이 상수라는 게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생일이죠. 여러분들도 태어난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생일. 그 생일은 생년 그러니까 연월일시죠. 연월일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해지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birthdate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이 변하더라도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생일인데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상수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에서 이제 뭐 birthdate다 그러면 태어난 해, year, 태어난 뭐 달, month, 태어난 날, day, 그다음에 태어난 시간, 뭐 time 이렇게 해서 이제 연월일시를 이제 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일 같은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캘린더라든가 또는 뭐 스케줄러 같은 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변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자 매일 사용하는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favorite 셔츠 좋아하는 셔츠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애였을 때 가장 좋아하는 셔츠가 아마들 있었을 거예요. 뭐 빨간색에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 타입의 뭐 셔츠라든가 뭐 파란색 셔츠라든가 다들 제각각일 텐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몸도 커지죠. 몸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변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취향, 이제 스타일도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각각 서로 이제 그때는 뭐 이런 셔츠를 좋아했었지만 뭐 좀 자라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뭘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뭘 좋아했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나이를 먹어가니까 대학생이긴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또 셔츠에 대한 기호들이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다른 이제 셔츠를 이제 선호할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 페이버릿 셔츠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이디를 갖고 있을 때, 자 코드에서 그러면 이 페이버릿 셔츠를 컨스턴트 상수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variable 변수로 해야 될까요? 바로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favorite 셔츠라는 거는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얘는 변수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약간 당황하면서 본인이 그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뭐 잘 못하는 줄로 이제 착각들을 하는데,
여기 지금 밑에 그 예를 하나 든 게 이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스포츠에서의 예를 들었는데요. 자, 홈팀과 이제 방문팀, 홈 앤 어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스포츠 경기, 뭐 야구라든가 뭐 농구, 뭐 축구 이런 거 할 때, 자, 홈팀과 이제 방문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팀은 뭐예요? 홈팀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항상 홈팀은 바뀔 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뭘로 하면 될까요? 얘는 상수로 하면 되는 겁니다. 상수. 자, 그리고 방문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방문자는 어웨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비지터들은 바뀔 수가 있죠. 뭐 오늘은 뭐 수원에 있는 팀이 왔고, 내일은 광주에 있는 팀이 오고, 모레는 부산에 있는 팀이 오고,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얘는 방문자는 상수로 쓰면 안 되고 변수로 써야 되는구나. 상식적으로 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센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자 일부러 번역을 요건 안 했습니다. 자, 상수인 것과 변수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목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상수와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보여줬는데요. 자, 첫 번째 게 이제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태어난 고향이 있겠죠. 자, 고향은 변하는가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저희 고향이 이제 서울이 되는데 서울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거는 우리는 상수로 얘는 지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사니? 하고 물어봤어요. 어디 사니? Where are you live?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 이 사는 곳은 사실 이제 매번 바뀔 수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 잠실에 살았는데 올해는 학교에서 가까운 이 상암동으로 뭐 이사를 왔다든가 이렇게 거주지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주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요? 예, 변수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 몇 살이야 이제?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정돼 있나요? 변하나요? 예, 당연히 얘는 변수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의 최애 무비는 뭐냐? 최애 영화는 뭐냐? 페이버릿 무비가 뭐냐? 예, 이거는 아까 우리가 페이버릿 셔츠 봤던 것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니까 얘는 변수로 해야 될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자, 너 몇 문짜리 신발을 신니? 예, 사이즈가 얼마나 되니? 몇 인치 되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260 신어, 270 신어. 이건 센티미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발의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사람도 이제 성장하니까 바뀔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이제 글쎄 컸다고 해도 나이가 또 들어가면 이제 변합니다. 살이 찔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것도 변수구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교재가 이제 애플에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를 텐데 하여튼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변하는 건 아니겠죠. 예, 이미 정해져 있을 겁니다. 조지 워싱턴인가. 예, 그래서 이거는 상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어떤 게 상수고 어떤 게 변수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건 상수가 되기도 하고 변수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기 실수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냐면 디버깅이라는 걸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기는 걸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많은 에러를 겪어봐야지 그런 걸 디버깅 해봐야지 프로그램 실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언, 다음 넥스트 내용 챕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선언. 자, 변수 선언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은 상수를 선언하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나 let 키워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var, var, variable의 앞에 세자 var, var를 씁니다. 그래서 var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 키워드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프로그래머가 변수나 또는 상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약되어 있죠. 그래서 전에 이런 그 키워드를 다른 말로 예약어, reserved word라고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한 reserved 예약 키워드는 var예요. 그리고 상수는 let이고요, let. 자, 그러면 이제 상수 선언하는 거 이렇게 했었죠. place of birth, 그러니까 태어난 거 어디니? 그랬더니 let place of birth는 뉴저지. 자,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var current location은 뉴저지.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current location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프로그램에서 쓴다.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고 막 이제 이동을 하니까 current location이 당연히 변하는 그런 이름이겠죠. 변하는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ar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 새로운 값을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값을 넣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컨디션이 바뀌어서 다른 값을 넣는다. 그러니까 즉 다른 값을 넣는다라는 거는 새로운 값, new value를 이제 넣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이제 current location이 뉴저지였는데 이번에는 current location이 어머나 저기 캘리포니아 서부로 넘어갔어요. 비행기 타고 4시간 걸리는 거리로 뉴저지에서 캘리포니아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래 current location의 새로운 값을 할당하는 코드를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current location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current location 어디로 할까요? 예. 서울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urrent location에 서울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이렇게 바로 변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result bar을 봤더니 자, current location에 서울이 들어갔다. 이게 보이고 있죠? 자, 요것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윈도우를 아웃풋 윈도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상수와 변수는 이제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름에 동일한 규칙 쓰고요. 그다음에 할당된 값도 연결을 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서로의 이제 상수는 상수대로, 그다음에 변수는 변수대로의 어떤 유형이 있죠. 즉 패턴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자, 성수는 처음에 할당된 이후에 이제 값을 변경할 수 없고, 그다음에 변수는 할당된 처음 할당 이후에도 값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변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변수를 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네. 자, 보시면 변수 다루기. 자, 지금 여러분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변수를 사용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프로그램에서 값이 어떤 value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경돼야 하는 곳에 이제 우리 변수를 쓰는데요. 이런 것에 우리가 쉽게 그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게임이겠죠. 게임. 그 게임에 서로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 스코어가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이제 계속 서로 엎치락 뒤치락 그 점수가 이제 증가를 해 나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이 점수를 추적을 해서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코어라는 거에다가 지금 처음에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제로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코어를 변수로 쓸 거니까 바 하고서 스코어는 0 하고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뭘 했는지 모르지만 10점을 얻었어요. 10점을 얻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 자, 10점을 얻어서 이제 점수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10이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이제 10이라는 수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이제 경기가 진행되더니 5점을 또 얻었어요. 그래서 스코어를 이렇게 15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이렇게 계속 값을 이렇게 업데이트 하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그 어떤 히스토리를 이제 남기기 위해서 그럼 여태까지의 점수에다가 현재의 점수 5점을 더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자, 스코어에 현재 스코어에 5점을 더해서 집어넣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5점을 더했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직전에 있던 값은 15점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15점에 5점이 더해져서 이렇게 20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이제 변수 값을 갱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문제는 자, 스코어에다가 5점 더하고 스코어에다가 3점 더하고 스코어 요랬을 때 이 스코어 값이 변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 자체로는 연산을 해서 보여져요. 이렇게 25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연산한 것만으로 딱 끝난 겁니다. 그 뭐냐면은 이 위에서는 연산을 해서 다시 그 스코어라는 변수 안에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단순히 더하기만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 스코어들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죠. 20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값을 갱신,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스코어 더하기 5, 스코어 더하기 3 해서 그 스코어에 다시 대입을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예로 밑에 보시면 자, 스코어의 값이 자, 이렇게 5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값은 다 무시가 되고 5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5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스코어에 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자,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네.
10점이 돼야 되는 거죠. 10점이.